겨울인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65회차 승무패 5번 경기부터 가보겠습니다. 강등권의 1승부대 4팀 중에서 서열 2위 본머스와 프리미어리거 6위 뉴캐슬의 매치업입니다. 원정 뉴캐슬은 왼쪽의 마지노선이죠. 다니엘 번과 중원의 기마라이스까지 나오지 못하면서 더블 스쿼드 왼쪽에 1선, 2선, 3선이 반쪽이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뉴캐슬이 전반을 손쉽게 가져가지 못한다면 교체 카드가 부실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뉴캐슬이 후반에 치명적인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중 챔스 경기 때문에 체력 운운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챔스급의 팀이 주 2회 경기를 나가면서 버겁다면 챔스에 나가지 말았어야죠. 뉴캐슬의 피지컬적인 문제는 없다는 데서 접근하시는 게 보편적인 분석의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더블 스쿼드가 가능한 뉴캐슬이라 하더라도 90분 내내 일관적인 활동량을 요구하는 에디아우 감독의 전술적인 특성을 감안한다면 더블 라인업의 절반에 가까운 선수들의 이탈은 뉴캐슬 에어리어의 후반 종반이 많이 힘들어질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상대팀이 비록 하위권이지만 본머스가 후반 70분 이후에 득점이 많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뉴캐슬의 방심은 허락되지 않는 매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최전방의 원샷 원킬의 임팩트가 워낙 강한 뉴캐슬이다 보니 경기 결과에 관한 현지 예상들도 원정 뉴캐슬이 가져가는 경기로 지배적인 논평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처증과 의부증은 아주 몹쓸병이지만 승무패 유저분들에게 발병이 잦은 의토증은 질환이 아니라 바람직한 루틴일 뿐입니다. 승무패에서 모든 경기를 일단 의심의 눈초리로 보지 않는다면 정배당밖에 선택할 수 있는 구간들이 없겠죠. 5번 경기의 선택 구간은 홈팀 본머스의 승리와 패배 두 구간을 함께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7번 경기는 라리가 10위 라스팔마스가 아프리카에서 민족의 염원을 축구에 담는 바스크 지역 오사수나로 원정을 떠납니다. 오사수나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뉴캐슬과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사수나는 왼쪽 3선의 크루즈가 이탈 중인 상황에서 벤치 자원들의 출전이 유동적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벤치 자원이라기보다 A 옵션이라고 할 수도 있죠. 짧은 시간을 출전해도 임팩트 있는 활약으로 2골이나 지금 메이드하고 있는 팀 득점 2위에 올라있는 루벤 가르시아나 리그 초반에 부상 여파가 있는 동안에 자신의 자리를 대체 자원들이 준수한 활약으로 잘 지켜내면서 지금은 벤치를 지키고 있는 팀에서 존재감만큼은 여전한 오른쪽 3선의 비달이나 아니면 또 올해는 두문불출하고 있지만 중앙 미들의 브라사낙이나 메디컬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이 세 사람이 오사수나의 터줏대감 3인방이죠. 오늘자 메디컬 리스트에 올라오긴 했는데 정확한 출전 유무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오사수나의 경기력엔 큰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기 후반의 리드 상황에서 혹은 리드 당하는 상황에서 경기의 흐름을 바꾸기 위한 오사수나의 아라사테 감독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가 조금은 한정적인 느낌은 듭니다. 오사수나의 특징은 누구누구의 컨디션이 삐끗하면 다른 선수들이 살아나고 또 그 선수들이 부침을 겪으면 삐끗했던 선수들이 또 살아나고 전체적으로 11 라인업이 안정적인 느낌이 든다는 것은 이러한 이유도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베티스와 지로나에게 2연패 중이긴 하지만 팀의 간판이죠. 부디미르가 직전 5경기에서 멀티골 2경기를 포함해서 5골을 메이드하면서 길었던 부진에서 헤어나온 건 상당히 고무적인 면이고요. 페냐와 모지카, 아래서 카테냐, 그리고 다비드 가르시아가 지키는 3선은 물론이고
부디미러의 조력자를 넘어선 활약을 보이고 있는 토로와 모이고메즈 그리고 몽카열라와 아빌라 이런만으로는 라스팔마스를 다소 앞다는 느낌을 주고 있는 오사수나입니다. 너무 멀리까지는 가지 않고 21, 22 시즌부터 보면 리그 2연패 직후에 홈 경기에서는 5승 1무로 3연패는 결코 하지 않았던 오사수나 아라사테 감독입니다. 반면에 승격팀의 시전이라고는 믿을 수가 없는, 그것도 매경기 긴 여행길을 떠나는 팀의 특수한 사정까지 감안하면 라스팔마스의 라리가 최소 실점 2위라는 진행 중인 업적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반대로 카디즈와 함께 라리가 최소 득점 1위라는 타이틀을 쥐고도 리그 10위에 랭크되어 있다는 점은 라스팔마스가 승격팀임에도 불구하고 박빙의 경기에서도 실타래를 훌륭하게 풀어냈다는 반증이겠죠. 최근 7경기에서 5승 2패라는 성적은 거의 상위권 팀들의 퍼포먼스를 이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승격팀과 리그 최소 득점과 바스크 원정 이 세 가지를 원을 그려서 교집합을 추출해 보았습니다. 무승부의 여턴 가능성이 막힌 구간을 거느지게 하는 면도 있지만 두 팀 모두 무승부가 많이 없죠. 오사수나는 12경기 동안 1무, 그리고 라스팔마스는 2무입니다. 무승부 알레르기가 있는 두 팀인 점을 감안해서 오사수나 단통 승리 구간을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9번 경기. 아스날이 프리미어리그 무패 우승의 신화를 썼던 2000년대를 재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의 버금가는 행보는 분명 보일 것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전에 끈끈한 팀의 대명사였던 19위 번리의 경기력은 챔피언십으로 돌아가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지금입니다. 이변 마킹을 좋아하는 겨울 인생이지만 남아공국 대 라일 포스트까지 결장이 확실시되고 있는 번리에게 비록 결장 자원이 다소 예상되는 아스날이라 하더라도 너무 높게만 보입니다. 장고 끝에 악수를 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9번 경기는 빠른 선택을 하겠습니다. 홈 아스날의 단통 승리 구간을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10번 경기는 에스턴 빌라와 풀럼의 매치업입니다. 오늘 새벽 유로파에서 알크마르를 상대로 빅리그의 위험을 보여주었던 에스턴 빌라지만 우나이 에메리 감독의 경기 운영은 뜻밖이었고요. 이럴 때 에스턴이 항상 그랬듯이 에스턴이 풀럼에게 선물 같은 승리를 선사할 수도 있을 경기로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많은 다국적 연합군의 풀럼이다 보니 조직력의 결손은 조금 있어 보이지만 주어진 한 번의 찬스에서 골메이드를 가져갈 수 있는 능력은 중하위권 팀들 가운데 최고의 결정력을 보유했다고 생각하는 겨울 인생입니다. 풀럼은 직전 라운드에서 약체 메뉴를 상대로 비록 승패했지만 집중포와 같은 슈팅의 횟수를 가져갔고, 그리고 그 앞 라운드에서는 브라이튼의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찬스를 놓치지 않는 골 결정력을 어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나무도 정성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듯이 풀럼에게 연속되는 유럽컵을 병행하는 팀들과의 일정에서 한 번쯤은 승리를 챙길 수도 있는 시점에 도래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대칭적인 전력의 기울기를 감안해서 홈팀 에스턴 빌라의 승리와 원정팀 풀럼의 승리 구간을 함께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남아있는 11번, 12번, 13번 경기는 막힌 구간으로 대신하겠고요. 이상으로 65회차 승무패 모든 경기에 간략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대상 경기에서 남아있는 라리가 경기는 플래티넘 난 멤버십 전용 채널로 조금 전에 업로드를 마쳤습니다. 많이 부족했지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겨울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